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예,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유튜버 진자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방송을 홍보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전에도 제가 이제 오베드 프로그램 할 때도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자, 조 바이든 얘기할 텐데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안 하니까 이제 제가 해야겠죠. 조 바이든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그 부패 뉴스가 많은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블랙아웃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취약점은 바로 이거죠. 가족 부패, family corruption.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과 빅테크는 대선 캠프 기간 동안 관련 뉴스에 대해서 완전히 블랙아웃을 했었죠. 그래서 급진 좌파 매체예요. 그리고 딥스테이트.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 집단이라고 보는데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 페이퍼 오브 레코드라는 별명 갖고 있는 기록의 신문이라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 기록의 신문이라고 보기 힘들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투톱이 바이든 지켜주기 선봉에 섰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작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 대선 캠페인 기간이요. 빅테크도 가세했죠. 예,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조 바이든의 차남 헌터의 우크라이나 유착 의혹 스캔들이 뉴욕 포스트 특종 보도를 통해 터져 나왔을 때 이걸 감추고 차단하기에 바빴습니다. 사용자 검열에도 들어갔죠. 그 덕에 헌터가 우크라이나 기업으로부터 수백만 달러, 월 8만 6천 달러 받았다고 그러죠. 수백만 달러. 그래서 누적 금액. 또 모스크바 전 시장 미망인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챙긴 유착 의혹은 메인스트림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스캔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보도를 안 해요. 좌파 진영이 잘못하고 부패한 거는 웬만하면 보도를 안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대선 후보일 경우에는. 다행히 양심 있는 언론에서는 연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뭐 뉴욕 포스트도 그렇고 뭐 게이트웨이 펀딧, 브라이트바트 연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팍스 뉴스에서도요. 지난달 20일은 조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이었죠.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어쨌든 플로리다 지역 언론 데일리 비즈니스 리뷰에서 바이든 형제의 혈연을 내세운 라펌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막내 동생 프랭크가 고문으로 있는 버먼 법률그룹 광고였는데요. 버먼은 사탕수수 가공업체 빅슈거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 케이스 민사소송을 맡은 라펌입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바이든 형제는 환경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러면서 빅슈거는 환경과 정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동생 프랭크와 버먼 법률그룹이 공유하는 가치에 역행한다. 이런 문구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 광고에. 근데 이제 지난주에 폴리티코가 보도했어요.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이 프랭크에게 제발 처신 좀 잘해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방송에서. 제발 처신 좀 잘해라. 이렇게 경고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뭐 프랭크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조 바이든 여기 있고 이게 이제 그 바이든의 제수 씨인데 프랭크의 부인이에요. 파트너라고 그런 것 같아요. 파트너. 예. 그리고 후럴스 식당 출신 그 웨이트리스라고 그래요. 후럴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그 노출이 좀 심한 옷을 입고 이렇게 서빙을 하는 그런 식당이에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유명하니까 후럴스가 뭐 어쨌든 예, 꼭 왜 여기 이렇게 옆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조 바이든 보면은 이 여성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는 또 비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 폴리티코가 이제 보도를 했죠. 바이든이 프랭크한테 제발 처신 좀 잘해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프랭크는 원래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그 피터 슈와이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Profiles of Corruption이라는 책, 저도 이제 그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어제 다시 읽었어요. 여러분께 오늘 준비하기 위해서. 프랭크는 원래 부동산 개발업자인데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8년 버먼 라펌 임원으로 그렇게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조 바이든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던 때였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잘 보도하지 않는 프랭크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1999년 7월 뺑소니 사건이에요. 예, 차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탔던 차 그 사고 굉장히 빅뉴스였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뺑소니 사건인데 프랭크는 샌디에고 해변가 도시 카티프에서 콘서트를 관람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법정 문서에 따르면 이 사람의 친구, 프랭크 바이든의 친구 제이슨 터튼이 운전자였는데요. 101번 하이웨이에서 프랭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터튼한테 속도 좀 내라. 그리고 3단에서 4단 기어로 올려라. 이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운전했다고 합니다. 속도 제한 35마일 존이었는데 차량이 어느새 70에서 80마일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37살 남성 마이클 알바노가 길을 건너던 차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차량에 치여서, 그러니까 프랭크가 있던 그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했습니다. 즉사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데 프랭크하고 프랭크 친구들 다 한 4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차에. 이 4명이 차에서 내려서 알바노 상태를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랑 쳤습니다. 뺑소니죠, 뺑소니. 그 뒷좌석에 있던 증인 2명 진술에 따르면 프랭크가 사고가 난 뒤 터튼에게 그냥 계속 밟아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자 이 얘기죠. 그냥 가자. Let's just go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알바노는 2딸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싱글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얼마나 슬픈 엄청난 비극 아니에요? 예? 10살도 안 된 소녀들이었다고 그러는데 딸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 알바노가 완벽한 아버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터튼은 뺑소니 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친구, 바이든 친구가. 근데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알바노 딸 로레나하고 니콜은 이듬해 그 다음 해 2000년이죠. 그 프랭크 바이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법원은 프랭크도 책임이 있다면서 27만 5천 달러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은행 통장에 29달러밖에 없다. 나 통장에 29달러밖에 없어. 이러면서 돈을 지급할 형편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냈어요. 한 푼도. 1센트도. 프랭크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들 자매가 이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은 니콜하고 로레나가. 그래서 2008년 9월에 그의 형이자 델러웨어 연방상원이었던 당시 조 바이든한테 도움을 청했대요. 조 바이든이 형인 이유도 있었지만 조 바이든 역시 자신들하고 비슷한 가족사가 있어서 이해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1973년에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을 잃었어요. 예. 바이든은 그래서 근데 서한을 통해서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딸들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굉장히 냉정하게 서한을 보냈대요. 수석부 장관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프랭크는 돈이 없으니까 자산이 없으니까 판결 내용을 따르지 못하는 처지다. 이렇게 아주 차갑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프랭크는 형 덕분에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한 사람이에요. 2009년에 조가 부통령이 되자마자 프랭크는 플로리다에서 영리 목적 차터스쿨 이제 공립학교인데 좀 약간 변형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약간 사립학교 비슷한 공립학교지만 그래서 차터스쿨 벤처 사업에 뛰어들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 보조금도 받았어요. 플로리다주 60만 달러 저택에서 저 후터스 출신 웨이트리스하고 지금 파트너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함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도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잖아요. 근데 이제 프랭크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이자까지 합쳐서 약 100만 달러로 그렇게 늘어났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동안 배상금 1센트도 내지 않았는데 100만 달러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다른 사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 딸 둘이에요. 예, The orphan daughters of Albano, Lorena, and Nicole pleaded more than a decade ago with Democratic presidential frontrunner Joe Biden, then a senator, for help recovering the money from his brother to no avail. 도와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뺑소니까지 했는데 27만 5천 달러 법원 판사가 배상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계속 도망친 겁니다. 통장이 29달러밖에 없다고. 조 바이든의 형이 통장이 29달러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이 정치가판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어요. 배상금 안 내도 되고. 이게 이제 데일리 메일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It's no coincidence Joe Biden's brother Frank finally agrees to pay some of the $1 million he owes family of young father killed in a horrific car crash 20 years ago as election draws near after dodging creditors for decades. 100만 달러 중에 이제 일부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대선 50일 앞두고 이렇게 한 겁니다. 대선 50일 앞두고 형이 당선 안 될까봐. 이 사람이에요. 예, Biden brood already cashing in on Joe's presidency. Good win.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뭐 차터스쿨뿐만 아니라 지금 그 광고로도 예? 라펌 광고 자기 형하고 이렇게 형이 대통령이라고 자랑하는 듯한 그런 광고도 나오고 말이죠. 벌써 이렇게 돈 벌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상 가장 윤리적인 정부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살았죠. 민간인 때. 어쨌든 뭐 파산만 있다고 그러지만 파산한 건 트럼프만 했습니까? 비즈니스맨들 많이 파산해요. 예? 그거 갖고 자꾸 문제 삼는데 그거는 아주 더티하게 나오는 겁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바이든은 역사상 가장 윤리적인 정부를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바이든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한 발언이. 정말 안 된 스토리, 정말 비극이에요. 예, President Joe Biden's family is full of bandwagoners looking to reap millions like his younger brother Frank. 예, 동생이 이제 형 힘으로 돈 벌고 있다는 그런 뉴스고 뭐 꼭 프랭크 바이든뿐만 아니라 동생 또 한 명 있는데 제임스 바이든도 역시 문제아예요. 그 사람 얘기는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버드 나왔고. 그리고 차남 헌터 바이든은 뭐 워낙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굳이 또 얘기 안 할게요. 자, 뉴스 헤드라인하고 트위터 피드 하나씩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요. 오늘 저기 미주중앙일보 장렬 기자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예, 그 칼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링크도 같이 걸도록 할게요. 굉장히 이제 잘 쓴 칼럼인데,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비판한 그런 글입니다. 제가 링크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좀 읽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예. 자, Pennsylvania official at center of Trump, 뉴욕 포스트 보도요. Pennsylvania official at center of Trump election concerns resigned. 예, 펜실베니아주 총무처 장관 문제 많았죠. 캐시 북파가 오늘 사임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자, Alexandria Ocasio-Cortez. AOC reveals she's a survivor of sexual assault while discussing Capitol riot. 예전에 성폭행 당한 적이 있었다고 오늘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AOC가. 그러면서 트럼프를 또 깠어요. 이래서 1월 6일 그때 의사당 난입 사태가 자기는
남일 같지 않다. 아니 그날 의사당에 난입해서 누가 성폭행 당했습니까? 너무 이것저것 아무거나 그냥 갖다 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급진 좌파 진영이. 자, Fox 뉴스 보던데요. No laughing matter. SNL comedians have surplus of material with Biden. Cuomo, but they are scared. SNL은 저기죠. MBC 토요일 시사 프로라기보다는 저기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저도 요새는 안 봅니다. Saturday Night Live 워낙 정치적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우파만 까니까 누가 왜 봐요 그런 걸. 예. 그래서 SNL comedians have surplus of material with Biden. 바이든에 대해서 쪼크할 게 많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기득권이랑. 이게 사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걸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Biden White House wages war on First Amendment. We support the need for social media platforms to take steps to reduce hate speech.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트위터 계정이 폐쇄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날아가고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잘하는 거라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중호 발언했습니까? 무슨 중호 발언.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얘네들이 백인 우월주의 그거를 언급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백인 우월주의자는 개신교 신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신교 신자들을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 말하는 게. 실제로 백인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안에. 하지만 흑인도 있어요. 그 복음주의자들 중에. 근데 꼭 백인 복음 우월주의자 이런 식으로 복음주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백인 우월주의 얘기를 할 때마다 크리스찬을 비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신교. 예. 그러면 딱딱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Linwood, 이게 에픽 타임스인데요. Linwood changes legal residence from Georgia to South Carolina. 조지아주에서 정신감정 받으라고 그랬죠. 변호사직 계속 이어가려면. 린우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좀 센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죠. 이제 주소를 조지아주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옮겼다 그래요. 예, 거기서 이제 변호사 활동 계속 이어가려고 하나 봅니다. 아까 제가 이거는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프랭크 바이든. 예, 프랭크 바이든 이슈는 제가 볼 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제임스 바이든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제임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부패 행위들 보면은. 예, 개봉 박도입니다.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